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천대학교 인공지능학과의 엄광현 교수입니다. 이번 2025 한국 스마트 미디어 학회 추계 학술 대회의 신진 연구 세션으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발표 제목은 AI Powered Medical Image Analysis, Tackling Diverse Modalities and Tasks로 하겠습니다. 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저는 고려대학교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에서 학사, 박사, 연구교수까지 하고 네, 올해 가천대학교 인공지능학과로 조교수로 오게 되었습니다. 네, 제 주 연구 분야는 신장암에 대한 건데요. 신장은 혈액 속 노폐물 제거, 그리고 체내 수분 유지, 전해질 균형 유지하고 호르몬 생산이라든지 혈압 조절 등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장기인데요. 이제 신장암을 진단하고 예후를 예측하는 것을 이제 AI를 통해서 하는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제 연구 주제들은 AI 기반의 의료 영상 분석입니다. 진단과 예측을 위한 헬스케어에 있는 다양한 태스크들을 다루고 있고요. 이 이미지 모달리티에는 CT나 MRI 그리고 병리 영상 등을 다루고 있고 태스크들로는 이런 장기나 병변의 세그멘테이션 그리고 질병의 진단, 분류, 클래시피케이션 그리고 메디컬 이미지 제너레이션이나 아니면 프로그노시스 프리딕션 그러니까 예후를 예측하는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T에서는 이 장기나 종양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들을 자동으로 찾아낸 다음에 이렇게 3D로 시각화하는 것까지 할 수 있고요. 암의 세부 유형을 판단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병리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제 암의 수술 후에 이 환자가 얼마나 생존할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재발을 하게 될 위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미카이 2025 그 의료 AI 분야에서 가장 큰 회죠. 이번에 대전에 열렸는데 이 학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열린 대회, 챌린지라고 하는 그런 경진 대회에서 어, 입상을 하게 돼서 이렇게 상을 받았고요. 그 주제는 이제 최근에 많이 얘기 나오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이제 의료 벤치마크에 적용하는 그런 대회였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메디컬 쪽에 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적용하는 내용인데 이 모달리티가 이제 CT나 MRI 그리고 병리 슬라이드 아니면 이제 리포트 등에 대해서 약 20개의 임상 과제들을 직접 해결하는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주로 사용되는 모델들은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해서 특정 하나의 과제만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하나의 모델이 세그멘테이션도 할 수 있고 리전 멀리그넌시를 예측 분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디텍션을 한다든지 이렇게 다양한 과제들을 수행할 수 있는 모델을 이제 만드는 것이 주 과제였던 내용이고요. CT 또는 이제 뭐 MRI도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병리 슬라이드는 병리 슬라이드대로 또 분석을 하고 실제로 이런 텍스트 데이터도 처리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건 돌아와서 제가 신장암 관련해서 했던 가장 메인 연구인데요. 이 CT 이미지를 보고 이 신장 종양의 유형을 5종으로 분류하는 AI 모델을 학습을 하고 실제로 영상의학과 의사 6명과 비교를 수행을 해서 오히려 비슷하거나 아니면 최소 오히려 더 나은 모습들도 보여주기도 한다라는 그런 결과를 낸 페이퍼입니다. 네, 앞에 연구 결과에 이어서 AI 모델 자체를 좀 더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어테전 계열을 이용을 해서 모델 네트워크 자체를 더 개선해서 성능을 끌어올린 논문을 이제 2014년에 Elsevier Computers in Biology and Medicine에 게재를 했습니다. 이제 이 세그멘테이션이 또 많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 2023년에 또 열린 국제 대회 중에 이 CT에서 이 신장과 신장의 종양 그리고 무록을
분할해내는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저는 이제 2위를 차지했고, 이때 1등은 엔비디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이제 발표하고, 이제 서로 토의를 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이때 사용했던, 이 대회를 위해 사용했던 모델인데, 하나의 AI 모델로는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정확도가 낮으니까, 좀 서로 다른 스케일에서 예측을 한 다음에, 그 두 개 결과를 컨센서스, 마치 두 명의 사람이 예측한 결과를 조합하듯이, 그런 식으로 두 AI 결과를 적절히 융합하도록 설계한 방법을 이때 당시 대회 제출물로 사용했습니다. 네, 또 다른 분야 중에 이 제너레이션이라는 분야가 있는데요. 특히 의료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부 데이터가 누락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뭐 CT 같은 경우도 최대 이 4개 페이지 CT까지 있을 수 있지만 일부를 촬영하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사실 흔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어떤 정밀 진단을 위해서 이 부족한 데이터가 마저 필요하게 될 경우에 이 다시 촬영하는 거는 이제 임상적인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걸 이제 AI를 통해서 적절한 이미지를 생성한다든지 이제 하는 그런 생성 관련 AI 연구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 논문 같은 경우는 2022년 JBHA에 게재를 하였는데 이미지를 생성하고 이 생성된 이미지를 통해서 실제로 암을 진단하는 것까지 효과가 있게끔 학습을 한 그런 프레임워크를 제안한 논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예시 결과들이고요. 예를 들어 이제 크게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CT 페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 이제 하나가 없다고 했을 때 나머지 세 개의 타입의 서로 다른 데이터를 잘 융합해서 이 물음표로 되어 있는 해당하는 CT 이미지를 가상으로 생성을 해낸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기존의 생성 AI 기법들과 비교하여 더 나은 결과를 보여준다라는 취지의 결과입니다. 그 제너레이션의 또 다른 저희의 더 최신 연구는 이제 2025년 IEEE Transactions on Medical Imaging TMI에 게재한 페이퍼가 있습니다. 그래서 CT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람의 몸을 단층으로 촬영하게 되는데 이 단면 단면 사이의 간격이 상당히 크게 저장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현실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측면으로 바라볼 때 화질 저하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 이 경우에 이제 필요에 따라 이 사이 슬라이스를 가상으로 생성해서 이 축방향으로도 고해상도로 이미지를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AI 연구에 대한 거를 수행을 했습니다. 네트워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네, 이거 이제 예시 결과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폐 CT나 아니면 이 복부 장기에 있는 CT들에서 다 실험을 진행을 해봤고, 그 결과 이제 이런 미세한 폐에 있는 조직들이나 더 정밀하게 복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신장의 주요 장기들, 이런 구조물에 대해서도 기존에 있는 것보다 좀 더 고해상도로 선명하게 이미지를 재구성해낼 수 있었다라는 결과들입니다. 이 헬스케어에서 다른 중요한 면 중에 하나가 예후를 예측하는 건데요. 특히 이제 그러니까 사망률이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병리 데이터를 통해 분석을 하는데요. 이 병리 이미지를 보고 이 암 조직을 보고 이 사람이 이제 혹시 생존율이 어떻게 될지를 직접 생존 시간을 예측하는 그런 연구를 수행하여 페이퍼를 출판한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병리 영상의 일부분을 보고 이 암의 악성도, 그레이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게 이 세포액을 기반으로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성을 반영해서 저희가 네트워크를 이 세포핵들을 분석한 것을 기반으로 하여 이 사람의 암의 악성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예측하는 그런 그 모델을 구성을 했고요. 이 결과는 2024년 IEEE JBHI라는 저널에 퍼블리시가 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